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2탄입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곳 중에서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재개발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쪽 정보는 없을까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정보를 알기에 한계가 있네요. 임현빈 구독자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에 강북지역 6군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달아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인 구독자분들 참 좋아합니다. 제 채널의 컨셉 자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스터디하면서 함께 파이어족이 되자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공부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구독자분과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도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재개발 관련 영상이 있어요. 강북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에 재개발 이후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남 지역의 5곳 중에서 4군데만 살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강 밑이라고 다 강남이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국토부 자료에 강남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영등포구가 무슨 강남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국토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거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예요. 여기 송파구, 거여동도 재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쪽을 가본 적이 없어요. 관심 밖의 지역이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대수를 보시면 꽤 규모가 있어요. 1000세대를 넘는 곳도 많고요. 양천구 신월 7동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서울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보기 힘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재개발 지역 강북 6곳을 소개한 영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강동구 천호 재개발 지역입니다. 5호선, 8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에요.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하고요. 천호역 주변은 상권이 유명하죠. 상권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이니까요. 상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지역은 이쪽이고요. 천호역 도보권으로 역과도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백화점, 이마트, 사실 이거 두 개로 상권은 게임 끝났죠.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스타벅스 여기에도 스타벅스 하나 있어요. 길 하나 건널 때마다 있습니다. 이쪽 부근에는 식당과 술집들도 즐비해 있고요. 오히려 너무 유흥가 같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한강생활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선호하죠. 마지막으로 강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동구는 송파구와 하남 미사 사이에 껴 있습니다. 송파구야 강남 3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이고 미사 쪽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스타필드, 5호선 연장, 신축 대단지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 양쪽 지역에 비해서 강동구는 상승률이 비교적 좋지 않았습니다. 상승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동구 내부적으로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둔촌주공, 규모가 엄청난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대장단지 역할을 하면서 강동구 부동산 가격을 리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9호선 연장되죠. 나중엔 왕숙 신도시까지 연장될 겁니다. 이쪽으로 8호선도 위로 연장되고요. 또 고덕 비즈밸리 들어오면서 일자리 수요 증가하죠. 이케아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GTX 디노선은 일단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대선판을 뒤흔들 정도로 빅이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TX 디노선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강동구에도 여기 하나 생겨요.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역 주변에 재개발로 묶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강동구 재개발에 대해서 더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끝자락이라서 관심도가 덜했던 지역인 것은 맞는데요. 향후 23년, 24년쯤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강동구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동작구입니다. 9호선 노들역 역세권입니다. 도보 5분 이내이고요. 9호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면 여의도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강남입니다. 여의도와 강남 두 군데 모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죠. 해당 지역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퇴근하기에 딱 적당한 거리라서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직 단지 배치 계획은 전혀 없지만 한강뷰가 나오는 동도 분명히 생길 것 같네요. 노들섬과 한강대유가 딱 한눈에 들어오는 한강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들섬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될 예정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설계도 다 하고 시공사까지 선정되었는데 무산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멋지죠?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라니.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소가 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취소된 사유는 대외적으로 교통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한강대교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공연 시작과 끝나는 시간에는 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냥 대외적인 이유고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고 봅니다. 교통 문제는 돈만 좀 더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수교처럼 한강대교 밑으로 교량을 하나 더 깔던가 강변에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강변에서 노들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종류로든 트랜스포테이션을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너무 아까워요. 먼 미래라도 꼭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번엔 영등포구입니다. 위치는 역세권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신길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데요. 신길역으로는 도보 15분, 영등포역으로는 도보 20분입니다. 이 지역의 특이사항은 초중고가 전부 몰려있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지나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집 주변에 도보권으로 초중고가 다 몰려있다는 것은 학원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학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살펴볼 때 학교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여기에 있는 장운고등학교 대학 진학 성적이 꽤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6명, 연세대 17명, 고려대 15명, 의대치대 한의대 9명, 빵빵하네요. 자사고라서 이렇게 잘 보내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입학자 수는요, 고3 현역들만 카운팅하는 건 아닙니다. 장고 졸업생 중에 재수생, N수생 모두 포함한 수치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파트 입지 분석을 하실 때 인접한 학교의 대학 진학 현황까지 살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학교는 어디로 배정받을 것인가, 과연 그 학교의 수준은 어떻고 아웃풋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전부 알아보시고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 신월 7동입니다. 이 지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지역의 주택 소유주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곳이라서요. 그렇다고 제가 근거도 없이 악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역세권이 아니에요. 도보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울 안에 이렇게 교통 소외 지역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좀 치명적인 게 김포공항의 활주로랑 너무 가까워서요. 소음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물량 세대수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서 이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공급이 안 그래도 너무 없는데 이 정도의 물량이 나와주면 긍정적인 요소긴 하니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김포공항 활주로랑 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소음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카페에서 이런 글을 찾았어요. 양천구 신월동이 김포공항 근처라 소음 문제가 걱정돼서요. 실제로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댓글들을 같이 볼게요. 신월 7동 보러 갔을 때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바퀴가 크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괜찮다고들 하는데 나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글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소음으로 인한 거주 만족도는 상대적이어서 직접 임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음에 비교적 둔감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직접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자세히 써주셨어요. 소음 시간, 소음 장소, 소음 정도. 특히 소음 정도가 디테일한데요. TV 소리 안 들리는 정도라고 하시네요. 이분도 직접 다녀가 보기를 강력하게 권장함. 이렇게 써주셨어요. 결론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장점은 있지만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걱정되기 때문에 직접 임장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총 4군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재개발 후보지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들을 소개하거나 후보지들 중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는 소식이 들린다면 다시 영상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